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영안이라고 하죠.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가 보이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 그런데 그런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이 가능할까요? 단팬님들께서 영안을 갖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차라리 안 봤으면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한다면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아이리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이리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리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한 건 8살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닌 곧 죽을 사람 영혼이 보이는 그런 일도 날이 지날수록 많아졌고요. 우선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걸 가족 모두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9이었는데요. 지금 태백시라고 하죠? 강원도 태백시. 그땐 그 태백시가 생기기 전 황지라는 동네였고 전 그 황지에서 살았고요. 그때 저희 집 마당이 길쭉하게 나 있고 그 마당 앞으로 폭이 좁은 곳이 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에 도둑이 너무 자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에 있던 대문을 막고 높게 울타리를 세우고 길이 아닌 다른 쪽에,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쪽에 대문을 다시 만들었어요. 거긴 집에서 제일 먼 거리라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렇게 문을 제일 먼 거리에 만들다 보니 화장실 바로 옆에 문이 생긴 모양새가 됐었고요. 그렇게 대문을 화장실 옆으로 옮긴 뒤 어느 날 밤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이상하게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키가 큰 할아버지가 저희 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광목에 누런 핫바지 앞부분을 잡더니 가느다란 넥타이로 허리를 묶고 있더라고요. 방금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뒤를 돌아본 건데 그렇다면 그때 그 할아버진 제가 나오자마자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저랑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같이 있었다는 건데 화장실은 둘이 같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화장실 안에 있을 땐 분명 저 혼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성큼성큼 제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전 너무 무서워서 거기서부터 엄마 방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렸죠. 그리고 방문 앞에 가서 방문을 열려고 당겼는데 그때 방문엔 대장간에서 만든 문고리를 달아뒀었거든요. 엄만 그걸 걸어두셨는지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걸린 방문 앞에서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화장실 앞에서 본 할아버지가 바로 뒤까지 쫓아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랑 전 그때 눈이 마주쳤고요. 그때 엄마가 왜 이리 호들갑이냐면서 방문을 열어줬는데요. 전 방문이 열리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넙죽 엎어져서는 손만 들어서 방문 바깥쪽을 가리키면서 말했거든요. 저기 뒤에 영감이 우리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날 따라온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잠시 뒤에 엄마가 밖에 누가 있다고 그러냐고 아무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좀 전 할아버지가 있던 자리를 쳐다봤는데 진짜 거긴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혹시 착각을 하거나 잘못 본 거 아니냐고요? 어두우면 잘못 봤겠다 싶은데 절대 그럴 수 없는 밝기였어요. 그때 저희 집 마당불이 동네에서 제일 환했거든요. 그런데 그제야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그 할아버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다라는 거죠.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할아버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고, 얼굴에 수염도 아주 많고 키도 크고 진짜 많이 본 얼굴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랑도 좀 닮은 것 같더라고. 그런 말을 했더니 엄만 그냥 어여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키가 크다고 했지? 얼마큼 컸어? 전 그때까지도 그 할아버지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제가 본 그대로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수염이 많았는데 아버지보다 수염이 더 많고 그때 남자들 키보다 아버지가 더 컸는데 키도 아버지보다 더 크고 호리호리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앨범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온 앨범에서 그 할아버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길래 차분하게 한 장씩 넘겨가면서 봤고요. 그렇게 한 장씩 넘기는데 그 앨범에 제가 본 할아버지와 정말 똑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제가 본 핫바지를 입고 허리엔 허리를 묶은 끈이 길게 나와 있는데 그 허리를 묶고 있는 끈이 제가 본 얇은 넥타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라고 광목 핫바지에 어두운 색 넥타이로 허리를 묶고 키가 아버지보다 크고 수염이 많은 그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라고 했더니 엄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크게 놀라시더라고요. 그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엄마의 시아버지, 즉 저희 할아버지셨다는 말을 하면서요. 할아버지는 생전에 사진 속 광목 바지를 즐겨 입고 늘 감색 양단 넥타이로 허리를 묶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땐 사진이 죄다 흑백이라 사진을 봐도 옷 소재라든지 색을 알기 힘든데 그것까지 같았고요. 전 엄마 말을 듣고 다시 사진 속 할아버지를 봤는데 제가 본 모습 그대로 얼굴에 구렛나루가 두텁게 있는 모습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그런 일이 있은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을 보러 나가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간 혈육이 저승사자가 돼서 죽을 가족을 데리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아이리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혼을 보는 눈, 보이면 안 될 존재들이 보이는 그런 눈. 전 역시나 적응 못하고 삶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본 홀령이 할아버지 홀령이 맞다면 정말 할아버지는 아이리스님 말처럼 아이리스님 아버지를 데리고 가려고 나타난 걸까요? 뭔가 위험한 일이 있는 걸 알려주려고 나타난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흉몽 꾸신 적 있으세요? 이 흉몽이라는 거, 그게 꿈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걸까요? 뭔가 현실에서 안 좋은 걸 알려준다든지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아이리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이리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리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9살 때 할아버지 홀령을 본 뒤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 몇 해가 지난 지난 날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맹장이 터져서 큰 수술을 하게 됐었어요. 의사도 수술을 해봐야겠지만 상태가 너무 나쁘다고 했었다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락없이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 병원에 어떻게 실려갔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없는데 그때 제 기억은 제가 수술실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부터였어요. 제 주위엔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 의사가 2명, 간호사 3명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뒤 그 뒤에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전 아주 잠깐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다시 눈을 떠보니까 전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는데요. 수술실 침대엔 저랑 똑같은 제가 누워있는데 그게 가짜로 보이대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의사를 붙들고 뭐 하냐고 난 여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 가짜 같은 몸에만 집중하면서 낚싯줄 같은 실로 묶은 뒤에 가위로 뭘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냐고, 그건 가짜라고, 진짜는 나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역시나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누워있는 게 제 육신이라는 생각보다는 가짜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제가 유체 이탈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돌아가면서 여자 간호사 꽁지머리도 잡아당겨보고 의사 뒤통수도 치고 뺨도 치고 했는데 제 손에 그 사람들 몸이 닿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 손이 그 사람들 몸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진짜 난 여기 있다는 걸 알리려고 계속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5명에게 그 난리를 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간이 꽤 지났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기억이 사라지고 굉장한 고통 때문에 눈을 떴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그때 전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엄마부터 친척들까지 모두 있었어요. 그때 엄마는 어찌나 울었는지 눈이 부어오르고 콧등까지 빨갛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혈관에 뭘 주입시키고 있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됐다고, 살았다고. 전 그 뒤에도 보름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요. 그때 계속 이상한 꿈을 꿨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 꿈은 꿈속에서도 그랬지만 일어난 뒤에도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요. 그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꿈이란 걸 알고 일어나고 싶은데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해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꿈속에서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꿈 자체가 괴로운 악몽이었어요. 그 꿈속에선 늘 헝클어지고 떡진 머리를 한 어떤 여자가 다 썩어가는 오색 단오장 한복을 입고 미친 듯이 웃으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요. 그 여자가 춤을 추는 곳이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 위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무덤 옆에는 향나무 두 그루가 오른쪽, 왼쪽으로 보였고요. 그 여잔 그냥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미친 여자가 계속 아버지 무덤 위에서 매일 똑같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꿈 마지막 부분은 늘 같았는데요. 그 미친 여자가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잠깐 멈추거든요. 그리고는 아버지 무덤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무덤 밖으로 끌어올리더니 아버지 시체를 안고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물론 아버지는 눈도 감고 있고 움직임도 없는 상태고요. 그 미친 여자가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 시체를 안고 춤을 추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 모습이 말이죠. 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 알몸에 물을 부었는지 몸이 반질반질한데 퉁퉁 불어있는 모습이었어요. 전 계속 같은 꿈을 꾸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더 마음 아파하실까봐 고민을 정말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렇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같은 꿈을 꾼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제 말을 들은 엄마는 다행히 제 말을 무시하지 않으셨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엄마도 크고 작은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긴다면서 바로 파미할 날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파미하는 날 전 아파서 갈 수 없었고요. 아버지 무덤에 다녀온 엄마가 하시는 말이 파미하는 날 묘를 보니까 봉분같이 밖에서 보는 모습은 멀쩡한데 묘를 팠을 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묘를 열었을 때 그때 엄마가 아버지 관을 진짜 좋은 나무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관이 아무 이유도 없이 옆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이죠. 관 밖에는 물이 없는데 관 안에는 물이 꽉 차서 삼배도포랑 끈이 다 풀려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몸이 알몸이 된 상태로 엄청 크게 불어서 관에 꽉 찼더래요. 그리고 묘지 옆에는 나무도 향나무가 맞았고요. 그래서 그 뒤 어머니는 아버지를 화장하고 다른 곳에 모셨는데요. 그때 그 몇 자리 좋다고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볼 때 흉지도 그런 흉지가 없다면서 말이죠. 그 몇 자리를 봐준 사람이 예전에 옆집에 살던 남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악한 감정이 있었더라고요. 그 남자 손버릇이 나빠서 늘 자기 아내를 때리는 나쁜 놈이었는데 어느 날 야구방망이로 자기 아내 머리치는 걸 엄마가 목격하게 됐다네요. 그날따라 싸움 소리가 다른 날보다 커서 말리려고 들어갔다가 그 짐승보다 못한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남자 아내는 남자에게 야구방망이에 맞아서 죽었고요. 그래서 바로 신고해서 경찰들 오고 나중엔 엄마가 증인으로 서게 됐는데요. 당연하지만 그 뒤 남자는 아내를 죽였으니 감옥에 갔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감옥에 간 뒤에요. 그 남자 아들이랑 며느리가 있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런 건 엄마가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고요. 둘 다 벌이가 시원찮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들 안 된 마음이 들어서 많이 도와줬었다나 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감옥에 간 남자가 출소했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바로 그 남자가 찾아왔다 그래요. 그 남잔 엄마한테 전에 많이 미안했다고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식구들 챙겨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묘자리를 자기가 봐주고 싶다고. 사실 그 남자가 마을에서 풍수지리를 볼 줄 알아서 예전부터 마을 사람들 묘자리 봐주고 그랬었다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명당 자리 찍어줄 테니까 거기 아버지 묘를 쓰라고 하면서 그때 그 자리를 알려준 거고요. 엄만 그때 그 옆집 남자를 믿은 거죠. 암만 망나니 같아도 그 남자도 사람인데 게다가 바로 옆집이고요. 아닌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집을 금전적으로도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 남자가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니까 믿은 거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됐으니 그때 엄만 그 남자가 그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남자가 우리 집 망하라고 일부러 흉지를 알려줬네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집 남자는 몇 자리를 소개하면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기라든지 뭔가 죄를 묻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고 엄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셨고요. 그런데 옆집 남자네도 그렇게 몇 자리를 알려준 뒤 말이죠. 그 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살을 했다네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찾기도 힘들었다나 봐요. 그래서 정말 한스럽게 울던 엄마 모습이 다시 떠오르네요. 그리고 그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집도 거의 거지처럼 돼서 엄마랑 전 그 동네를 떠나서 양주까지 이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도 그때 제 꿈에 나타났던 웃으면서 춤을 추던 여자랑 아버지 모습이 가끔 떠오른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말이죠. 아이리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신기합니다. 유체 이탈도 꿈과 이어지는 현실도, 무덤 옆에 있는 나무가 향나무가 맞는 것도 그렇고 관에 물이 차 있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서양도 지오멘시 같은 게 있는 걸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풍수를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아이리스님이 큰 수술로 죽을 뻔하고 집안이 망하게 된 게 그 풍수나 몇자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여자, 헝클어진 머리로 웃으면서 무덤 위에서 춤을 췄다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무덤 위에서 춤을 췄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라는 것을 주겠다고 한다면 단편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영안을 받는다? 아니면 받지 않는다? 이번 이야기는 아이리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이리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리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살림이 좋아진 뒤에 이사를 한 집에서 경험한 기막힌 사연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집 아래쪽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제가 더 어리니까 언니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그 언니는 눈만 뜨면 하루에 4번, 5번 그 정도는 저희 집에 놀러 오더라고요. 그러다 좀 날이 지났는데 그 집이 현관문까지 그 바닥에서 계단이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단 높이만큼 사람이 붕 떠서 그대로 현관문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 누르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땐 그거 누르는 모습도 없었고 그냥 바로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냥 겉보기엔 언니랑 많이 닮았다 싶은 여자였는데 이상하다? 뭐지? 그때 그 언니 집을 보니까 차도 없고 사람들이 모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그 집에 차가 들어오더니 언니가 남편하고 같이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섬찟했어요. 그제야 짐작만 하고 있던 거 제가 본 그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에 그 언니가 놀러 왔어요. 저보고 뜬금없이 언니 오래 살겠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땐 저도 모르게 명이 다 있다고 어제 낮에 봤던 것들을 말하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땐 그냥 무시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달 있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치매 검사만 받았고 그러다 작년 6월쯤인데 몸이 이상해서 춘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더니 뇌, 목, 가슴, 다리까지 암이 다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건 바로 작년에 경험한 일인데요. 8월 여름에 점심 먹고 나른해서 폰을 보다가 낮잠이 들었나 봐요. 그때 꽃잔디 심던 게 있었는데 그거 마저 심어야겠다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제 침대 발끝에서 어떤 남자가 이불을 덮고 가슴을 내놓은 채 씩 웃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바로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는 발로 찼더니 그 남자 있던 자리엔 사람이 방금 전까지 이불을 덮고 있던 것처럼 형태만 동그러니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본 남자 얼굴은 말랐었고 앞머리 절반이 대머리인데다가 그 오렌지색하고
회색 무늬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뒷집 영감이 저희 집에 고추 준다고 왔길래 혹시 옛날 이 집에 그때 제가 본 것처럼 그렇게 생긴 한 나이는 60대 정도 돼 보이던 그런 사람이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사람인데 늘 술에 취해 살았었다고. 소주를 몇 짝으로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 부산에 산다는 아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거진 죽게 생겼고 막 인사불성이 돼서는 그래서 바로 차에 눕혀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그 길로 가다가 죽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뒷집 영감 하는 말이 자네가 본 적도 없는데 그 호라비를 어떻게 하냐고. 생긴 것도 제가 말한 것처럼 말랐고 옷도 안 빨아입고 그 옷만 주로 입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홍천으로 오기 전에 그때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욕탕 가려고 목욕바구니 들고 열쇠로 문을 잠그려는데 왼쪽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옷차림도 봤는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또 문을 잠그려는데 열쇠가 전에는 한 번에 잠겼는데 그때는 자꾸 딸그락거리면서 걸려서 잠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데 또 좀 전처럼 왼쪽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곁눈으로 슬쩍 보다가 내려오는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 그 사람 초상 났을 때 삼배로 만든 그 두건 같은 걸 쓰고 집신에다 다리에 삼배로 토시까지 신고 지팡이까지 짚고는 그 삼배 두루마기까지 입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위층 아저씨더라고요. 전 평소에도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하고 초상 났을 때 모습이랑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맞은편 집 아줌마가 나오면서 누구랑 말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윗집 아저씨 말이야 하고 봤는데 분명 방금 전까지 있던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제야 그 집 부모가 죽으려나 보다 이렇게 혼잣말을 작게 했는데요. 맞은편 집 아줌마는 그런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절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제야 문도 잠기고. 그리고 목욕탕 갔다가 아파트 입구 들어서는데 저희 집 앞에 경찰차가 4대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겨우 거길 지나가면서 살인이라도 났나 하는데 아까 맞은편 집 아줌마가 제 손목을 잡고 절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하는 말이 살인이 난 게 아니고 아까 목욕 가면서 하는 말 2층 남자 엄마가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노인은 아들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까지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11시 정도에 밤 11시 정도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을 텐데 집 앞에 그 임시 넘버 달고 있는 검은색 차가 있더라고요. 못 보던 차였는데 그 차는 보기 드물게 썬팅을 하지 않은 차였고요. 그리고 그 보조석에 할머니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 뭐에 화가 났는지 처음 본 노인이었는데 눈이 마주쳐서 예의상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는데도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그 할머니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쓰레기 버리고 들어가는데 그때 윗집 아저씨가 나오더니 그 세워진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그 일이 있고 12일 뒤에인가 돌아가셨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때 제가 본 차 안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 그 아저씨를 데리러 온 할머니였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이리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안을 가진 아이리스님. 만약 아이리스님처럼 사람 아닌 존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갖게 된다면 그럼 평범한 사람이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복을 받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